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2020년도 1월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 마련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보험사의 실손보험을 대판단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대상이 되는 실손은 1, 2세대 실손 2천만 건 정도입니다. 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2세대 실손 중에 우리가 전반기 실손이죠. 2013년도 4월 전후로 해서 이 이후에 가입한 실손은 15년 재가입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이 1, 2세대 실손 정리를 해야 이 실손보험이 만들어내고 있는 부작용들을 좀 줄일 수 있다. 자, 부작용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조원의 적자, 그리고 의료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봐야죠. 이 고객 입장에서는요, 미친 듯이 오르는 보험료. 그런데 내가 병원비를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는데 미친 듯이 오르는 이 형평성 문제가 가장 이 실손개혁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실손보험은요, 가입자의 8%가요 90%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편중되어 있죠. 그리고 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입자 중에 65%는요 청구 하나도 안 하고 보험료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보험료가 너무나 부담이 되면서도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환을 하려고 하면 나도 이제 건강하지 못한 시기가 오는데 그때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쌓여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실손전환 컨설팅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근을 준 거죠. 전환하시게 되면 우리가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 금액은 그냥 굉장히 추정치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당근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요 금액은요, 아마 세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분명히 차등 적용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컨설팅 하는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프리미엄 주니까 전환하세요. 이게 아니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고객분들이 전환을 고민을 할 때 가계부담 낮추고 앞서 말씀드린 형평성 문제 같은 것도 좀 그런 불만도 떨어뜨리면서 당근을 살짝 내민다라면 컨설팅에 좀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당근처럼 활용될 수 있는데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제도가 시행이 될 것인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가능성 높죠. 자, 대한민국은요, 2019년도에 역사상 처음으로 역마진 났었습니다. 이때 생명보험사가 엄청난 손해가 났었는데, 뭐 때문이냐? 과거에 팔았던 확정 고금리 상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프리미엄 줄 테니까 재매입권 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고객님 해지하시면 1억인데 3천만 원 더 드릴게요. 해지하실래요? 이런 재매입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재매입 방안 마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 고금리 확정금리 상품보다 이 실손은 훨씬 더 거대하죠. 경중을 떠나서 고객분들 가입자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방안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컨설팅을 한다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결과 나오기를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빅5 병원들,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들이 차세대 방사선 기기들을 속속들이 도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기사 내용들은 암보험을 판매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왜 도입하느냐? 이 부분만 고객분들한테 잘 전달한다라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차세대 방사선 치료기라고 하면 양성자, 중입자 치료기를 줄 수 있습니다. 양성자는 수소 입자를 활용한 거고요. 중입자는 탄소 입자를 활용한 건데 여기에 더해서 헬륨 입자도 활용하면서 말도 안 되는 치료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최고의 병원들이 이 기기를 도입한다는 건 당연히 치료 효과가 좋은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부작용 같은 거라든가 또는 치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른 치료에 비해서 월등히 좋기 때문에 병원들이 쏙쏙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도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뭐 중입자 이런 치료기 한 대 들어오려면 양성자 치료기 한 대 들어오려면 일단 2천억, 3천억 정도 들어가고 1년 유지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대한 기획이 필요한 그런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립암세타 같은 경우 양성자 치료 이미 2007년도에 도입을 해서 지금 뭐 한 1,600, 7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정말 좋은 치료 효과를 받습니다. 예, 수소 입자를 빛의 60% 속도로 가속을 하는 거고요. 중입자 치료 뭐 연세병원, 예, 전립선암 2기 환자분들 완전 관해, 모두 다 완전 관해, 뭐 폐암 1기 환자분들 단 1회 치료로 완전 관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입되는 건데 이 치료의 핵심은 바로 방사선이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뭐 너무나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방사선이 암에 쏘이면 암 DNA가 파괴되는 건 우습습니다. 그런데 왜 치료 효과가 그동안 좋지 못했냐? 당연히 정상세포를 먼저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작용 때문에 결국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해결한 겁니다. 전 세계 물리학을 다 집대성을 해서 일정 깊이에 도달하기 전까지, 즉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반응을 안 하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브레이크 피크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도입이 되면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면서 이 치료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빅5 병원들이 도입할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뭐 중입자 방사선 치료담보 판매를 할 때 뭐 고객분들이 아유 그거 뭐 환자들 뭐 줄 서 있다는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시잖아요.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뭐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개월, 다른 암들은 3개월 막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 연세병원도 세 번째 기기 이제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기장에 이제 중입자 치료 또 도입하고 양성자 치료 도입되면은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암 환자라면 돈만 있다라면 해외 가서 치료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즉 한국 최고의 병원들이 이런 기기들을 도입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 때문이다라고 연결을 지으면서 세일즈 포인트를 잡는다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유암 장수 시대 완치의 관건은 경제력이다 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좀 과격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대한민국 암 5년 상대 생존율 71%입니다. 전 세계 최고거든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조기 검진, 이 기회나 기술의 발전과 확대,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결국 암은 이제 걸리면 죽었구나 하는 이런 병이 아니라 함께 오래 살아가면서 관리하는 병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암 하면 몇 년 산대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암 걸리면 이제 약간은 뭐 정말 심각하지 않으면요 약간 우리가 만성질환처럼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암 초기에 돈이 많이 들죠. 당연히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뭐 수술로 딱 끝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견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서 잔존암 치료하거나 먼저 항암 치료를 받고 뭐 좀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가면서 병용 치료가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서 결국 치료 효과가 높아지지만 비용들이 굉장히 초기에 많이 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암이 아니길 바라지만 암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기죠?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암이 치료가 되면 재발 걱정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초기 암 치료를 받고 이후에는 통원 치료도 받고 여기에 여러 가지 간병비 같은 거 부수 비용이 들어가고 재발하지 않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또는 여기에 소모되는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 치료 자금을 넉넉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신 치료 기술들, 결국 이 치료 기술들을 활용을 해야 훨씬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서 치료 후에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러면 고가의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라면. 그러다 보면 뭐 생활비마저도, 뭐 은퇴 자금마저도 치료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암 치료 자금 넉넉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치료 못 받고 돌아가고 계세요. 어떤 분은요, 한 1년 치료받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이후에 치료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우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능력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컨설팅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병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병기간 보장 컨설팅의 굉장히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생 살면서 21% 18년을 질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장 컨설팅의 3대 포인트가 바로 보장의 크기, 보장의 범위, 보장 기간의 길입니다. 이 중에 보장의 크기, 이 보장의 크기를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10년 전에 만난 고객을 다시 만나서 리모델링을 제공해 드리는 과정에서 고객님 보장 금액이 이제 더 키우셔야 합니다라고, 왜요? 라고 얘기할 때 그냥 기대 수명이 늘어서, 이건 정확한 내용이 아니죠. 기대 수명이 늘었는데 건강 수명이 는 게 아니라 유병 기간, 즉 아픈 기간이 더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을 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의료 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고가 치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의료 혜택,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운이기도 하지만 비용이 너무 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포인트를 잡으면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1970년 이 통계치가 발표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기대 수명이 줄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딱 한 번 줄었는데, 코로나 그 데이터를 제외하면은 한 번도 줄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났고요. 2024년은 2023년 대비 0.2년 또 늘어났습니다. 남성이 80.8세, 여성이 86.6세입니다. 점점 남녀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결국은 약 18년을 정확히 18.2년을 아픈 기간으로 살아간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예, 이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삶의 질을 바꾸고 또 은퇴의 자금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병 기간은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표되는 기대 수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영세 기준으로 하는 건, 지금 태어난 영세는 앞으로 남성은 80.8세까지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60세인 분은 80.8세까지 살까요? 더 살까요? 당연히 더 삽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떤 고객님, 뭐 내가 80세 만기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90세, 100세로 제공을 하면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고객분들이 뭐 내가 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이 기대 수명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60세인 분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성 기준 거의 84세까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컨설팅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변액보험 관련 기사 내용인데, 자, 이 변액보험 관련 기사들이 잠깐 주식장이 좋을 때 반짝하고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물론 선택은 컨설턴트 분들, 고객분들이 하는 거지만 이 보험은 초장기 금융상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상품들이라면은 저는 뭐 변액이나 달러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당연히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고 150만 원까지 5년 이상 뭐 적립식으로 넣거나 1억 일시납
한도만 채운다라면 뭐 비과세 혜택도 얻을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펀드만 잘 선택을 한다라면 변액보험에서도 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최근에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서 또 이런 이제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반짝할 때 말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뭐 달러나 주식 이런 인플레이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이렇죠. 다 아시다시피,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태국에 여행을 가면 태국 돈 바트를 씁니다. 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여행 오면 원화를 쓰죠. 그런데 태국과 한국이 만약에 무역 거래를 한다라고 치면 태국 돈, 한국 돈 못 씁니다. 네, 당연히 달러를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축통화, 달러가 전 세계 무역의 뭐 90% 이상을 거래하는 자금, 뭐 이런 달러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달러도 굉장히 많이 풀리고 원화도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화폐는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되고, 화폐는 발행되면 발행될수록 당연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미래에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과거에 뭐 30년 전에 짜장면을 뭐 2,500원에 사 먹었는데 지금은 10,000원 하지 않습니까? 2,500원을 지금 들고 있으면 짜파게티 정도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 가치거든요. 원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인데 이 가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1953년도에 1달러는 30원이었습니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정말 오래전이지만, 근데 지금은 뭐 지금 1,500원이 육박하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좋지 않죠. 뭐 기름값 올라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원유는 가격이 최하위를 뭐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엄청 비싼 거죠. 이런 식으로 달러가 강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일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달러를 사는 것을 결국 장기 투자의 목적이라면 달러와 연관된 펀드를 선택하고 뭐 주식과 같은 자산을 이제 펀드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극히 이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도 그 내용을 담은 거고요. 그래서 변액보험을 선택하게 되면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비과세 비과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펀드를 선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달러 관련한 이제 환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선택할 때 이제 환 오픈형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번 2026년도 멋진 또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